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따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55페이지입니다. 노동과 영양입니다. 영양분 이거죠. 필요 영양 요소하고 보급 부분이에요. 3대 영양소, 열량 공급원입니다. 지방, 당질, 당질이면 이제 포도당 이런 형태입니다.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이제 탄수화물이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영양소가 이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3대 영양소. 예. 3대 영양소. 그래서 지방하고 당질하고 이게 이제 당질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이게 이제 포도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고 그런 겁니다. 단백질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저걸 외우지? 이게 뭐냐면 다른 거하고 좀 이렇게 엮여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방, 당질, 단백질 그러니까 입력됐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려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뭐가 되느냐면 잠재되어 있다 했을 때는 가슴에 들어 있어야 돼요. 가슴에. 그래서 공부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자, 노동 그러니까 이게 노동.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학생 신분들이 많으시고 노동 그러면 어디가 노동할 일이 없고 공부가 노동인데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이제 중노동 형태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오락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중노동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 제가 이제 붙여가지고 600을 가르쳐 줄 겁니다. 600. 화투 있죠, 화투. 그래, 이 공부는 화투로 시작해서 화투로 끝내자고. 자, 그러면 이제 3대 영양소 같으면 우리가 3점. 그렇죠? 고스톱을 치면 3점 치면 다 끝나죠. 누구든지 스톱 할 수 있습니다. 3점이. 그래서 이게 3점이라는 이 자체가 고스톱이라고, 고스톱. 여기에 3점만 나면, 이게 3점만 나면 100% 내가 먹는 거죠. 그래, 내가 뭐냐면 3점만 나면 100% 내가 이기는 거예요. 3점만 나면 100% 내가. 그래서 뭐냐면 3점. 그래서 여기에 3점을 따요. 공부를 할 때 3점. 100% 했는데 100. 요거 단백질이 있죠. 이렇게. 요걸 따요. 예. 공부는 아주 교모하게 하면서도 그게 오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머리를 못 믿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박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알았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 기억나?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내 머리를 내가 믿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딱 안 잊어먹게 뭔가를 제공을 해야지 돼요.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이런 거요. 그래서 100. 요게 뭐가 됩니까? 당질이라는 게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렇죠? 포도당, 탄수화물 이런 것 등이라고 그랬죠. 그럼 100%로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걸 3점이면 이게 이제 3점이면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3점이면 여러분들아 100%지 이런 거 하죠. 그죠? 3점이면 100%지 3점 무조건 내가 이기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100,
100%지. 이렇게. 3점 100%지요. 3점이면 내가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이제 고스톱을 가는 고스톱. 이게 고스톱을 가지고 고스톱입니까? 고스톱을 가지고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즐겨하는 고스톱을 가지고 공부에 적용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제2탄의 이승훈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까먹는. 그 남은 이게 뭐지 해도 얘는 3점이면 100%지. 이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방 툭툭 튀어나와요. 이거 절대 뭐냐면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 제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요 강의 보고 따먹는다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훔칠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는 지금 내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현재 산업위생관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상업적으로 어디 강단에 가가지고 떠들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이걸 따먹었다. 이건 골치 아파요. 그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고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알렸습니다. 이건 따먹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저작권으로 걸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0%지. 딱 해놓고 3점이면 100%지. 100%지. 그런데 보통 3점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청단, 초단, 이런 거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홍단. 이게 3점 아니야? 근데 5점짜리가 있지. 5점짜리가 고돌이. 이거 죽인다, 이거. 803하고 그러니까 사에 앉아있는 새하고, 그 매화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비둘기 비슷한 거 그런 거, 그거 하게 되면 고돌이라는 거야. 그게 고돌이야. 여기에 PPT가 탁탁탁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한테 요거도 먹어볼까봐. 그래서 여기에 애니메이션 처리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점이면 100%인데 그러면 5점이면 어떻게 되나? 이거지. 5점 났다. 이거는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건 비무기야. 이게 수준이 3점 나도 이기는데 5점이 났으니 이거는 수준이 비무기 수준이다. 이게. 비무기 수준. 그래서 5대 영양소를 여기다가 이어오는데 3점에다가 이 사람이 먹고 고 해가지고 5점 났다. 그러니까 5점이면 비무기 수준이야. 비타민과 여기에 무기염류를 팔아서 비무기라 하는 거예요. 비장의 무기도 이게 5점을 먹었다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날 기분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음식을 굳이 먹어라 그래가 강제로 밥숟가락으로 떠먹이듯이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안 먹으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남달리 공부를 잘했던 이유입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개념적으로 읽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우회를 하는 거예요. 우회. 그래서 바람처럼. 자, 공기처럼. 이게 충격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 물도 좀 경성이다. 물도 너무 세차. 그래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수증기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게 뇌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 자세. 작업 자세. 작업 자세를 보게 되면 영양소 보급. 미안합니다. 작업자에 따른 영양소의 보급. 하기서 계속 작업 자세 이게 입에 배가지고 그래요. 자, 위에는 보면 근육 노동자. 여기도 근육 피로. 이렇게 근육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근육이 양쪽. 그러니까 표식으로 사진을 찍듯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의 또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알아듣고. 여기는 노동자고 여기는 필요한 사람이죠. 그게 차이예요. 그 다음
여기는 중, 저, 고, 이걸 뒤집어도 돼요. 고, 중, 저. 고, 중, 저. 아니면 또 뒤집어가 저, 중, 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기회가 난다면 이게 단백질이고, 이게 당분이고, 이게 뭐가 되면 수분하고 염분이고, 수분하고 염분이고, 이거는 인산하고 뭐가 돼요? 칼리인데. 이게 이제 섞이기 시작합니다. 섞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혼란스러운 거지. 나를 괴롭히는 거지. 이게 또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그래, 공부를 얼만큼 해야지 저게 줄줄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뭐냐면 지금 시작한 게 뭐예요? 고스톱으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번 붙이는 이 기법, 기술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육상피. 고스톱이니까. 그 육상피 가면, 저 사람한테 육상피가 가면 3점이. 이게 끝나는 거야. 3점으로. 육상피가 가면 3점으로 뭐냐면 고스톱이 게임 아웃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점 나오면 끝나는 거. 그런데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 아주 화투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고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뭘 했나? 이게 뭐냐? 육상피가 안 가도록 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지하면 요건 그냥 들어간 겁니다. 3점 나는데 미안합니다. 저지 중단을 하면, 중단하면 이렇게 작게 넣고, 저지를 중단해. 3점 나는 거를 저지 중단하든가, 육상피가 저쪽으로 가는 것을 저지를 중단을 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가 돼요? 고수톱의 고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고수요. 고수예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의 이렇게 해염 저렇게 해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수요. 고수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육상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근육의 육을 따는 거예요. 근육의 육을 따가지고. 쌍피 했는데, 쌍피. 이게 뭐냐면, 쌍피. 자, 육쌍피. 쌍피라니까 요게 뭐냐면 뭐가 됩니까? 탄수화물이죠. 네. 탄수화물. 육쌍피. 그 다음에 가면 3점이고 저 원자급자는 지방. 그렇지? 저지하면 이게 뭐냐? 곧 중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지 중단하면 뭐라고? 고수염. 공부 쉽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화투 치다가 고스톱 치다가 육상피만 보면 아하하 제 생각 날 겁니다. 육상피만 보면 그 육상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 노동자 근육 노동자는 쌍피, 이게 탄수화물이니까, 탄피 그러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이니까 탄피, 쌍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 이게, 보세요. 요게 탄피 같으면, 당에도 뭐냐면, 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쌍피를 가면 이렇게 여우는 걸 내가 소개를 해줍니다. 겐트르비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뇌에 이제 박혀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뭐냐면 새로운 돌연변이 DNA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성훈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후학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내가 산다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한 페이지가 넣은 것 같아요. 비타민이 있어요. 그렇죠? 55페이지입니다. 그 비타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비타민 B1, 그러니까 B2,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비타민 E,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는 보게 되면, 비타민 B1은 근육 노동자, CO 중독자한테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게 좋고, 비타민 B2는
열량을, 다량의 열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자, 그 노동자, 꽃갱이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벤젠 급성 중독자에게도 비타민 2가 좋아요. 아이, 그럼 하나는 알겠는데 또 이게 섞여가지고 또 이게 또 암모니아 중독된 사람은 비타민 또 C를 먹이라네. 염소 중독된 사람은 비타민 E를 먹이네. 이게 뭐냐면 그 시험을 칠 때는 이게 기억이 그래도 자주 봤으니까. 근데 이런 진짜 뭐냐면 환자가 발생했어. 그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이거 못 먹입니다. 이제 책 찾아봐야 돼. 그런데 뭐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은 이걸 그러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저한테 지도를 받은 사람은 항상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실력차. 그 다음에 뭐냐면 대한민국의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도 경쟁해서 뭐냐면 지지 않습니다. 아마 10월 총구석에서 그냥 이름 없는 학교 나와도 실력 면에서는 절대 안 딸리게 돼 있습니다. 왜? 머리가 살아있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서울대 나온 사람은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거 알고 있겠죠. 자기는 뭡니까? 암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알같이 나와요. 바바박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원리가 어쩌고저쩌고 따지는 동안에 이미 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게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살아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면 필요하면 원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중하게 타켓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공부할 때 그게 핵심이에요. 원리를 다 알고 뭐 어떤 역사적인 뭐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설명하고, 원래 그게 뭐냐면 저기 교수님들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강의 아닙니까? 왼쪽을 들어봐도 그게 뭐냐면 사실은 딱 하나 점인데 빙빙 돌려가지고 이게 뜻가래를 하는지 뭘 하는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강의를 이렇게 늘어지는 강의, 엿가락처럼. 지루합니다. 그거 다 줍니다. 줘라. 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뭘로 하느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BBC. 그렇죠. BBC 방송국 간다고. 이게 교육방송이야, 이게. E야. 그래서 BBC E. 그리고 채널은 12번이야. 여기 15번. 끝난 거예요. 그럼 요 항목을 다 한 거예요. 1, 2, C, E. BBC 교육방송의 채널은 12번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술술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저 강의는 동동주 넘어가듯이 술술 넘어간다고. 그 다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뭘 하느냐. 근육노동자 뭐냐면 일산화탄소 이렇게 돼 있죠. 근육이 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라. 여기에 뭐가 나왔나? BBC 교육방송에 누가 나왔나? 미스터가 나온 거야. 미스터. 미스터 고가 나온 거야. BBC 교육방송 12번 채널에 미스터 코가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미스터는 뭐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근육질. 이 근육질. 이게 근육질이라니까? 근육질. 그럼 코는 뭡니까? CO가 코 아니야? 영어로 CO, 코, 이건 거의 그냥 뭐냐면 화 기호로 읽지 마. 그냥 읽어보세요. 코지. 네. 미스터 코가 나오고 출연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당신은 이렇게 뭐냐면 근육이 어떻게 잘생겼는지 이거 뭐냐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야. 방송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닭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요거 2. 완을 했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B, 1이에요. 이게 B2라는 거예요. 여기 12를 붙인 것은. 그럼 B2를 얘기하는 거야. B2. 그래서 뭐냐면 12번. 12번이나 12번이라고 그러니까 열량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재밌지? 그 다음 뭐냐면 2는 뭡니까? 그러면 2가 CS2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럼 CS3라고 그러나? CS2라고 그러지. 그래 12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번은 뭡니까? 이게 번이지.
벤진이지. 예? 12번. 12번이나 뭘 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암을 했죠. 그쵸? 그래서 뭐냐면 암탉을 먹었다고. 씨암탉을 먹은 거야. 그래, 씨암탉은 뭐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씨암탉이 사이나 와야 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종자할 거를 씨암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뭐냐면 자기 근육 키우느라고 12번이나 씨암탉 갖다 놓으면, 엄마 갖다 놓으면 잡아먹고, 엄마 갖다 놓으면 12번이나 그랬다고. 그 다음 뭐냐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염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거든요, 이게. 이염소. 그냥, 그러니까 씨암탉 어떻게 됐다고? 먹었어. 하면 돼요, 그냥. 먹었어. 씨암탉 먹었어. 씨암탉 먹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먹이라는 게 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죠? 염소 아니야, 이게. 염소. 먹었어. 기발난 거라니까. 이게 원래 뭐냐면 제가 거의 40년 동안 뭐냐면 일정한 명성을 얻어가면서 이게 외부로 잘 유출 안 시켜요. 나의 뭐냐면 노하우니까. 그거 뭐냐면 이만큼 배워갖고 가가지고 지금 강의한다고도 다 떠들고 앉았는 거 아닙니까? 이놈 저놈 전부 다. 예? 이런 걸 뭐냐면 그 원리를 알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그치? 그래서 요놈들 지금 공부 안 하고 맨날 말이야, 뺀질뺀질대 책을 맨날 이래가지고 가르치는 애들 내가 혼내주려고 내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실력 없는 놈들. 내 제자지만 그래요. 실력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커피, 홍차, 엽차, 뭐 이런 거, 되도록 공급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런 게 카페인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몸에 배워버리면 안 되죠. 중독 증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량을 먹여야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또 이어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한번 해줬어요. 이건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59페이지 문제를 한번 직접 한번 이제 봐야지 되겠지. 제가 이제 이 강의 들어가면, 이 강의가 다 끝나면 산업위생관리,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다 잠수 탈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나서면 다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강사가 뭐냐면 맨날 글 읽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다 답이죠.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거? 머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저하고 같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냐면 저도 나이 들어서 죽으면 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저의 뭐냐면 DNA, 머리 공부하는 DNA,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 이승원입니다. 자, 심한 근육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야 될 것.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기하는 거. 네? 그래서 뭐냐면 머스트.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근육노동자. 12.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BBC 방송국 2. 교육방송국. 채널은 12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순으로 하는 거예요. 비타민 B1, B2니까. B1이면 어디? 마스터 고! 미스터 고! 이렇게 되죠. 그래, 미스터. 그래, 근육, 노동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일산화탄소 중독했을 때 비타민 1을 먹인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 금방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이었다가 이 문제를 딱 푸는 순간 뭐냐면 머리가 슉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여기 지금 19년간 출제됐던 문제, 제가 이렇게 이었던 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몇 문제나 있나. 100% 다 풀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게 가끔씩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지만, 그냥 뭐냐면 한 칼에, 단칼에 그냥 가는 겁니다. 살살살살. 스트레스 안 받고.
자, 다음 문제. 교재의 55페이지입니다. 교재 55페이지 보면 인체 생화학적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화학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아야죠. 그렇죠? 그 노동한다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때 뭐가 됩니까? 살아야죠. 대사를 해야죠. 그럼 지금 뭐냐면 제가 막 이렇게 강의할 때는 약간의 뭐냐면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길에 나가서 벤치에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뭐냐면 TV를 보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호기성 대사의 안정을 하는. 대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있지? 그 여기에 현기성 대사. 그 다음 뭐냐면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 이런 걸 하죠. 그죠? 유산소. 아니, 노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저기, 밥 좀 많이 먹고 밖에서 뭐냐면 좀 걸어 다니기는 그렇고 가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유산소, 그러니까 뭐, 체조하고 뭐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대사가 호기성 대사니까 뭐가 들어가지?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들어간다는 거는 뭐지? 산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화작용입니다. 산소가 들어가서. 그래서 얘네들 단백질을 아미노산화로. 아미노산을 따로 다시 뭐냐면 이제 이런 크레아틴 인산과 ADP. 그래서 뭘 만들어? ATP를 만드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얘를 만들어야지만 뭐가 되느냐면 열을 생산할 수 있어요. ATP가 안 되면 열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열이 있어야지만 뭐가 됩니까? 대사에 이게 우리가 손 따뜻하죠. 이게 열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방.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는 지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호기성 대사에 뭐냐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면 피에 있는 지방이 어떻게 됩니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 있는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안 쓴다는 거지. 그래 뱃살 나오는 거야. 뱃살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포도당을 쓰기는 쓰는데 어디에 있는 걸 쓴다는 거야? 혈액내에 있는 걸 쓰는 거라고. 피 내에 돌아다니는 걸 쓰는 거예요. 근육이나 간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상시는 뭐가 있는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피에 있는 것을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숨 쉴 때 이제 들어가는 산소와 여기에 이제 크레아틴 인산과 CP라고 합니다. 이걸 뭐냐면 ADP, 얘는 뭐냐면 인이 두 개예요. 예. 인이 두 개입니다. ADP, D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ATP니까 인이 세 개예요. 트리가 들어가니까. 네. 그것만 알면 돼. 여기에 인이 어떻게 되지? 두 개니까 T, P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이 세 개니까 T, P가 되는 거고. 트리, P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드나? 이렇게 부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뭘 쓰기 위해서? ATP를 쓰려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냐면 얘가 생긴다는 거예요. 크레아틴이. 그 다음에 산화 부산물도 또 생겨요. 왜? 얘가 뭐가 됩니까? 산화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호기성 대사의 메커니즘이다. 이거요.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이제 현기성 대사. 이거는 뭐가 되나? 보통 현기성은 그냥 코 틀어막고 입 틀어막고 숨 못 쉬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바로 뭐가 됩니까? 급작스럽게 뭐냐면 이렇게 짐을 간다든지, 막 빨리 달린다든지, 이거는 지금 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노동을 극하게 했을 때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현기성 대사가 일어납니다. 현기성 대사가. 그래서 이 대사는 어디에 있냐? 주로 근육을 씁니다. 이게 근육. 근육이나 간 이런 걸 써요. 간에 축적되어 있거나 근육에 있는 것들을 뭐가 됩니까? 저렇게 쓴다는 거예요. 왜? 지금 뭐냐면 도저히 피에 있는 거, 그냥 어떻게 돼? 피에 있는 거 우선 쓰겠죠. 그런데 금방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피에 있는 걸 쓰는데 얘가 금방 고갈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피에서는 충당 못하니까 어디에서 뽑아서? 간이나 근육에 있는 걸 막 뽑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것을 뭘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지? ATP. 그러니까 얘를 합해가지고 똑같이 ATP를 만들어요. 이때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을 뭐가 돼? 포도당 해당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분해를 시켜야지만 이것이 여기는 지금 포도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있지만 얘는 뭐가 됩니까? 근육 내에 있는 거니까 해당 작용을 거쳐야지 돼요.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얘도 나오고 얘가 나왔죠? 똑같이 나와요,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됩니까? 산화부산물이 나왔지만 얘는 뭐가 돼요? 환원부산물이 나온다고. 왜? 얘는 뭐가 돼요? 혐기니까. 혐기성이니까 뭐가 됩니까? 산소가 들어가질 않았죠?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에요. 반응 자체가 환원 반응, 생화학적 환원 반응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환원부산물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는 게 또 문제냐? 이 젖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젖산이. 그러니까 젖산이 뭐냐면 혈액 내에 이제 증가되고 그것이 뭐가 되면 근육 조직 내로 쭉 퍼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갑자기 운동 많이 하고 되면 알통백이고 거기에다가 뭐냐면 두드려야 막 아이고 다리야 다리.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젖산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젖산은 어느 때만 생기는 거다? 현기성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거다. 현기성 대사라는 것은 피에 있는 것을 뭐냐면 쓰고 모질했을 때 뭐냐면 근육을 분해하고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해당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럼 포도당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이 이게 부가적으로 생긴다. 젖산 같은 경우는 C, 3, H, 6, 산소 6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젖산입니다. 분자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축적돼 가지고 산이니까 산. 그러니까 뭐가 되지? 피로 들어간다 첫 번째. 그럼 뭐가 돼요? 피가 산성이 되죠. 그렇죠. 근육으로 들어가죠. 근육 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젖산이 생성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배설되고 뭐냐면 이게 사실은 뭐가 돼요? 산화가 돼야 돼요. 이게 산화가 돼 가지고 산화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호흡기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근육 조직으로 들어가서 근육이 필요해지고 피 속에 들어가면 pH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이거는 저강도에서는 뭐가 되면 장시간 운전하면 이게 근육 저장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근육에 저장된 거. 여기는 근육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간이나 근육에 걸 쓴다. 여기에 지방이나 간에 있는 것, 글리코겐을 다시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뱃살이 빠지게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여기 왜 지방이 요 뱃살에 있잖아. 뱃살에 가장 많고. 간에 있는 것, 축적되어 있는 것도 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피로하면 간피로 그러죠. 간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왜 간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뭐냐면 체내에 유해한 성분들이 가장 뭐냐면 많이 모이는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빵입니다. 간빵.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놈이 얘 간으로 보내. 이거 뭐 나쁜 놈이야. 이거 간으로 보내. 전부 다 뭐냐면 대사 기능이 어떻게 돼? 이거 나쁜 놈이다 그러면 호흡기 위 뭐 이런 쪽에 뭐냐면 들어오는 것 전부 다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를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갔죠. 이거 이상한 놈이야. 어디로 가? 간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음식과 다르기 때문에 간으로 보내.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간에서 알코올의 해독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얼굴이 쫙 붉어지고 그게 이제 나오는 나쁜 증상이 하나죠. 이게 뭐냐면 원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독소 해결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술을 좀 먹어도 얼굴이 뻘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림 한 카트를 그렸습니다. 이거 제가 작품인데요. 이런 건 잘 그립니다. 이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공들여서 그린 겁니다. 엄청 시간 걸립니다. 이거. 제가 이거 요렇게 만드느라고 아마 이틀 밤을 꼬박 샜을 것 같아요. 자, 에너지 대사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에너지 대사 순서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ATP. 저게 제일 먼저입니다. 저게 제일, 저걸 뭐 아파트 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그러니까 뭐 홈 좋아요. 뭐 홈그라운드 내 아파트도 시작돼요. 아파트. 그래 ATP, 그 다음에 CP, 그 다음에 글리코겐. 이 순서예요. 이거를 뭐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냐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거는 반드시 뭐냐면 암기를 해두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이게 그거 안 잊어먹게 공부하는 방법 없습니까? 근데 있지요. 가르치시면 안 됩니까? 가르쳐 드리죠. 요거를 요거를 이거를 전라도 가면 아그들아 아그들아 이게 아그들아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하면 뭐가 이제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뭐가 축적된다 그랬죠? 그래 젖산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요거 분자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C3 H 6에다가 산소 6개 산소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젖산. 아그들 젖 먹었냐? 그치? 아그들아 젖 먹었냐? 그리고 뭐냐면 이게 이거 그러면 화학으로 나오는 거 이게 분자식은 어떻게 외웁니까? 공부도사는 다 길을 열어주죠.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 그래 아그들아 여기는 애들은 절대 뭐냐면 그러니까 소주를 못 먹죠. 소주 못 먹습니다. 그렇지. 숙량이나 먹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그런다면 이게 아그들아 했으니까 아그들아 한 사람은 어른이 했겠지. 그치? 아그들 보고. 아그들아 젖 요거를 뭐냐면 세주 먹었냐? 이렇게 신출기물 하죠. 그 내가 자화자찬 같지만 정말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를 못해요. 아그들아 젖세주 먹었냐? 말 되죠? 그래 너는 뭐냐면 소주를 먹으면 안 되고 젖세주 젖으로 짠 술을 먹어라 이거지. 아그들이니까.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메커니즘인데 하나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유기물입니다. 요 유기물. 그러니까 경로 자체가 하나는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이거라니까 이게 목표라니까 어떻게 하면 ATP를 만드느냐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유기물 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가지고 뭐냐면 뭘 만드느냐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TP. 그래 이 ATP는 열을 생산하는데 여기 에너지예요. 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열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1몰당 얼마가 나오냐면 7.3kcal 정도의 열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ATP니까 인이 몇 개지? 3개. 인이 3개인 것이 뭐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해를 하죠? 그럼 몇 개가 돼? 인이 2개인 게 되지. 그렇지. 3개인 것에서 분해가 되니까 인이 2개인 게 나오지. 인이 2개인 것을 뭐라고 그런다? ADP라고 그런다고. 요게 나온다고. 요거는 뭐냐면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이라고. 얘를 분해시킬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그 다음 뭐냐면 몸속에서 여기에 CP가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반응을 딱 하는 거예요. ADP하고 CP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ATP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 순환 만들고 왜? 계속 열을 계속한 거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스톤을 계속 돌아가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뭐냐면 에너지 내고 뭐냐면 이렇게 가고. 에너지 낼 때 이 사람은 뭐냐 꽃게질 하죠. 이렇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 경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유기물을 산소에 의해서 분해시켜가지고 먼저 에너지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ATP를 만들고 ATP가 뭐냐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고 이 ATP에서 인이 하나 떨어지니까 ADP가 나오고 거기에 CP가 결합해서 ATP를 다시 뭐냐면 보충해주고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이 뭐가 되면 근육에 있는 거예요. 근육에 있는 거. 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먹어요. 글리코겐을 당원, 이게 당원입니다. 그것을 뭐냐면 해당 작용, 분해를 시키는 작용을 해당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을 통해서 뭐로 만드나? 포도당을 만들어요. 여기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뭐가 되면 포도당을 그러니까 저기 산화 반응을 거쳐버렸죠, 그렇죠? 얘는 뭐가 됩니까? 뭐가 없지 지금? 산소가 관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면 대사가 혐기성 대사. 얘는 뭐가 돼요? 산소가 관여하니까 호기성 대사 이걸 아니에요. 그래 혐기성 대사니까 얘가 몸속에 있는 CP와 뭐가 됩니까? 글루코스 인산을 만들고 이게 뭐냐면 ADP가 되는 거예요. ADP가 다시 뭐냐면 뭐가 됩니까? CP하고 결합하면 ATP가 된다. 이해가죠? 이 CP 늘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근섬유에서 뭐냐면 글리코겐이 분해될 때 뭐가 됩니까? 불완전 산화를 완전히 산화하면 포도당 되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뭐냐면 이게 불완전 산화를 하니까 뭐가 되느냐? 이 젖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젖산이. 그래 젖산이 어떻게 되나? 생성돼가 피로 가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근육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그랬죠. 이렇게 가니까 뭐냐면 이것을 뭘 하느냐?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분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젖산이 몸에 쌓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노동을 한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숨을 가쁘게 쉬면서 쉰다고. 그래서 뭐냐면 쉴 때 계속 산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서 뭘 합니까? 얘가 산소가 들어가서 분해가 되니까 어디로 가? CO2, H2O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가 돼요? 호흡기로. 가스로 돼가지고 배출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게 뭐냐면 잘 이루어져야지만 피로가 딱 왔다가 금방 뭐냐면 금방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냐면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것이고 소위 뭐냐면 골병 되는 거죠. 골병. 곤병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그럼 열량을 한번 보세요. 지방은 9. 그 다음 뭐냐면 당질이나 아니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4칼로리예요. 어느 게 더 높아요? 지방이 높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가 됩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 고기 종류, 단백질하고 뭐가 되면 지방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열량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시험 나와요. 열량이 가장 높은 영양소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대 영양소 3점 난다 그랬죠? 5대 영양소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이야기할 때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게 깜지를 몇 번 써보면 고스톱이 이게 쫙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몰라도 요게 나중에는 자기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외워놓으면 아주 뭐냐면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 친구 이름 부르는 거 없고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엄마 이름 부르는 거 없고 그게 그렇게 뭐냐면 공부가 좀 그만큼 익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부분이고 너무 이제 이게 좀 늘어지면 안 되니까 강의가 유튜브에 뭐 이 제한점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젖산이라는 거예요. 이 젖산. 이 젖산은 뭐가 된다 그랬죠? 저애는 뭐냐면 이 탄소, 젖세주라고 그랬습니다. 아그들 젖세주 먹었냐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나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양한 부분은 혈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체내에 이렇게 뭐냐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냐면 젖산이온하고 수소이온 증가가 되니까 pH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근육 피로도 이런 것이 어떻게 증가됩니다. 이게 영양이에요. 젖산의 영양. 그 다음 뭐냐면 심하면 이게 이제 막 배출하는 과정에서 뭐 신장, 뭐 요도 이런 식으로도 빠져나가겠죠. 그 과정에서도 이제 망가뜨리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바닥 같은데 뭐냐면 각질 같은 것도 심하게 갑자기 피곤할 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뭐냐면 잘 벗겨지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발바닥 떡떡 갈라지고 뒤꿈치에 뭐냐면 떼낀 듯이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이 외 하지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소비량과 산소 부채입니다. 산소 소비량은 휴식 중일 때, 요 휴식, 요거 0.2, 암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중일 때, 노동 중일 때, 이때는 어디 0.5. 그래, 이게 반이죠.
반.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부족할 때는 뭐가 생깁니까? 부족 발생은 젖산. 요걸 산화를 해야 되는데 산소가 여기에 이제 산화라는 게 한번 좋아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네. C3H6 산소 3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꺼놓고 탄소가 지금 몇 개요? 3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탄소는 전부 가스화가 돼야 돼요. CO2로. 그래서 3CO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이건 뭐가 된다고? 이건 H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6개가 있죠. 수소는 2개씩 짝꿍을 먹어요. H2O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6개니까 뭐가 되면 3H2 이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다고. 바보처럼. 그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세요. 이런 나올 뻔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산소가 여기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냐면 곱하기 못하는 사람 없잖아. 2, 3은 어떻게 산소가 6개 있지. 요것만 산소예요. 그 다음 여기는 산소가 3개 있지. 이건 산소 1개 있지. 3, 1은 3. 그치?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6, 7, 8, 9 이렇게 되잖아. 이건 더하면 산소가 9개라는 거지, 이게.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산소 자리가 되는데 얼마의 산소가 들어가야 되나? 내가 필요로 하는가? 외부로부터 들어가야 되나? 보니까 이 뭐냐면 젖산 내에 뭐가 있습니까? 3개 산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산소가 3개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됩니까? 이 나온 걸로 보니까 뭐가 돼요? 9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3개를 빼는 거예요. 이 3개만 빼면 되는 거예요. 3개. 요 3개 빼면 6개. 그럼 몇 개가 O2는 2개가 짝꿍을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3O2 이렇게 딱 하게 되면 2, 3은 6 산소 6개. 여기에 뭐냐면 3개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합하니까 뭐가 돼? 9개. 여기 9개 나왔죠. 바로 요런 게 뭐가 되면 반응 전후의 물질 수지라는 거예요. 그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산수로 푸는 거예요. 산수로. 그 산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부족 발생량은 이 젖산을 이렇게 하면 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야 되면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숨을 하고 그래 가쁘게 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족분. 잔류하는 젖산, 체내에 잔류하는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상되는 산소를 산소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 부채. 그러니까 빚졌다는 거지, 빚졌다. 부채라는 게 빚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에 뭐냐면 제가 그림 한 카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 여기는 뭐냐면 편안하게 있을 때요. 편안하게 있다가 이게 뭐냐면 갑자기 노동을 하는 거예요. 꽃갱이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혈관 내에 있는 뭐냐면 이 영양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포도당 같은 게 다 쓰여지겠지만 부족해진다. 그럼 뭐가 되면 근육을 이제 분해한다 그랬죠. 근데 워낙 뭐냐면 ATP를 만들 때 이게 뭐냐면 속도가 자꾸 느려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가 노력을 하는 게 지금 노동하는 노동자는 뭐냐면 급속하게 노동을 하니까 내가 신체적으로는 급속하게 필요한데 직각으로 올라가지를 못해. 이렇게 사실은 직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몸이 요구하는 것은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왜 갑자기 늘어나니까. 근데 뭐냐면 생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생체가 어떻게 돼? 비스듬하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되지? 요 삼각형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결핍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작업을 다 끝냈어요. 요즘에서. 작업 끝내가지고 이제 쉬는 거예요. 아휴, 오늘 진짜 힘들었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요 삼각형이 그대로 여기에 오는 겁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요 면적이죠. 요 면적. 산소 결핍만큼 어떻게 됩니까? 산소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지? 그렇지. 젖산이 생기는 거예요. 젖산. 현기 반응을 했으니까 젖산이 뭐냐면 추가적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젖산도 어떻게 축적되면 안 되지? 그래, 이게 분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젖산이 쌓이는 부분이에요. 그 젖산을 뭐냐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호흡의 호흡.
호흡에 뭐가 됩니까? 에어를 들이쉬고 여기에 뭐냐면 젖산을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가스로 내보내야지 되죠. 그렇죠? 그게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그 젖산이 뭐냐면 쌓이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똔똔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똔똔이 되지만 요 부분은 젖산이 쌓인 만큼 더 뭐냐면 이 외로 뭐가 됩니까?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야 체내에 뭐냐면 젖산이 전부 다 CO2나 H2로 빠져나가죠. 호흡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냐면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 이 비젖산 산소 부채, 젖산이 아닌 거 말이에요. 이건 젖산 산소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둘을 합하니까 뭐냐면 이것을 EPOC라고 그래요. 초과 산소 소비량. EPOC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잘 알아두고 여기에 체온과 대사 속도가 증가되면 산소 소비가 증가되고 아드레날린, 노드 아드레날린이 증가되고 산소 소비가 또 증가되고 체내 젖산이 증가되고 산소 소비가 증가되고 이게 뭐냐면 산소 부채 영역이 산소 결핍 영역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결핍 영역이 크다는 거죠? 저 부채 영역보다 결핍 영역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59페이지입니다. 예상 문제 2번입니다. 노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근육에 저장된 화학적 에너지와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에너지로 구분한다. 근육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주로 동원되는 순서, 시간대별로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 아그들, 젖 먹었어? 이거. 젖세주 먹었어? 아그들 찾아봐요. 금방 나오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게 되면 소비량을 에너지량, 즉 작업 대상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어요. 산소 소비량 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지금 오타 같아요. 그래서 5kcal 산소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산소 소비량을 여기에 이제 61쪽에서 62페이지까지 19년간 출제됐던 문제가 전부 다 뭐냐면 빈도별로, 중요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산업필요 쪽으로 갑니다. 산업필요. 요거는 몇 문제 안 되니까 요 단어는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게 되면 산업필요에 대해서 있습니다. 필요 현상에 대해서 시몬스가 이야기하는 산업필요하고 비텔저가 이야기하는 산업필요, 그 주관적인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산업필요라고 했을 때는요, 요게 뭐냐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네. 내가 뭐냐면 필요하다 그러면 다 남들은 어떻게 돼요?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겁니다. 정량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필요의 본 개념이고, 필요 현상이라고 했을 때는 시몬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뭐냐면 비텔저가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요거 이제 교재에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도록. 요게 이제 요런 거 의학적, 심리학적, 생산적 요런 게 탁탁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페이지 보면 70페이지에 유사문제 01번. 여기 비텔저가 지금 구분한 산업 필요의 세 가지 분류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 됐어요. 제2발 적어야 되겠죠. 4번. 그렇게 찾아가지고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삐바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필요까지 한 거예요. 필요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영양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아그들 요거 공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시험, 실기시험에도 엄청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믿고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